두하 반갑습니다. 설 연휴 4일간 저는 본가에 다녀오고 컴퓨터는 채굴을 시켰는데 문제없이 잘 캐고 있네요. 방금 뭐라고 했나요? 오늘은 2021년 상반기 대국민 관심 분야였던 집컴 채굴 컨텐츠 3편으로 내 그래픽카드로는 채굴을 할 수 있는지 해시값을 높일 수 있는 미세 꿀팁 및 댓글로 받았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Q&A의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채굴의 수익성 및 기본 개념, 채굴 설치 방법은 각 1편과 2편의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위 값은 평균값이므로 편차가 있고 소비 전력은 동종 모델이라도 차이가 꽤 나므로 평균 해시값을 유지하면서 전력량을 최대한 낮고 안정적이도록 애프터버너를 통해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시값만 가지고 수익성을 판단하시면 안되는 게, 예를 들어 2060의 경우 해시값이 30이고 전력 소모량이 100W 정도인데 3060 Ti는 해시값 60에 전력 소모량이 120W니까 2배로 잘 채굴하는데 전기는 20%만 더 먹게 되죠. 누진세 구간이 중요한 집컴 채굴에선 왜 3000번대 이상이 효율적이라고 하는 건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모니터를 끄시면 좋습니다. 그래픽카드 담당 업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모니터 출력이죠. 모니터를 끄기만 해도 해시값이 평균 1, 2점 이상 상승합니다. 가장 좋은 건 안 쓸 땐 모니터를 꺼두는 게 해시값도 높이고 전기세도 아끼는 거겠지만, 만약 많이 사용하신다면 모니터 출력을 내장 그래픽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장 그래픽을 가진 CPU를 사용하더라도 외장 그래픽 카드를 통해 모니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CPU 안에 있는 내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요. 바이오스를 통해 외장 그래픽 카드가 사용되더라도 내장 그래픽 카드를 작동하도록 옵션을 변경하고 모니터 선을 메인보드의 내장 그래픽 출력으로 바꿔서 연결하면 모니터를 켜더라도 외장 메모리 카드에 부하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PC 부팅 시 바이오스에 진입해 주시고 IGP 설정을 활성화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앞서 언급한 모니터에 소모되는 값과 연동된 문제인데, 궁금할 때마다 모니터를 켜지 않고 구글 원격 지원 등을 통해 모바일로 확인을 하면 소모되는 해시값과 전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구글 크롬 원격 지원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구글 크롬 등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도 그래픽카드가 많이 사용된다는 사실, 바로 하드웨어 가속 기능 때문인데요. 이를 끄셔도 인터넷 이용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반면에 채굴과 동시에 브라우저를 이용하더라도 해시값의 감소는 최소화할 수 있죠.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캡처 같은 캡처 프로그램이 은근 그래픽카드 할당을 많이 가져가므로 상시 작동 중이라면 꺼주시고 애프터버너도 설정을 마친 뒤라면 꺼주세요. 그래픽카드도 예열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램오버를 플러스 1000 이하부터 천천히 시작해서 몇 시간의 텀을 두고 차근차근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 그래픽카드가 땡땡인데 채굴되나요? 이게 댓글로 가장 많이 나오던 질문인데, 모든 그래픽카드가 채굴은 다 됩니다. 다만 영상 맨 처음에 나오는 해시값을 참조해서 컴퓨터를 상시 켜놓는 것과 전력 소모, 소음 등을 고려해서 수익의 날지를 판단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전기세 폭탄 나오는 거 아닌가요? 사회 초년생을 위해 가정용 전기세 계산 방법을 짧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반 사용자 기준 주택용 전력은 크게 고압과 저압으로 나뉘고 각 하계와 기타 계절로 나뉘고 마지막으로 소모량에 따라 각 1단계부터 3단계까지로 나뉩니다. 이때 내가 사용하는 전력량이 1, 3단계를 각 넘어갈 때마다 전기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기존의 전기 사용량과 추가되는 소비 전력을 잘 고려하셔야 한다는 거죠. 추가되는 소비 전력은 스마트 플러그를 사용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는데, 비교하시라고 제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CMD에서 120W라고 나오며 스마트 플러그에서는 PC 전체가 170W, 네이버 전기요금 계산기를 통해 월간 사용량을 계산하면 122kW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월 230kW를 사용하는 2구간 사용자가 저처럼 3070 하나를 추가로 돌려서 372kW를 사용한다면 실제로는 같은 구간 내에서의 사용량 추가이므로 추가되는 전기세는 22,000원 밖에 안됩니다. 이때 추가되는 전력으로 인해 다른 구간으로 넘어가거나 슈퍼유저 요금에 걸릴 경우 적게는 1.5배에서 2배 이상의 요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
마이더 월렛 말고 바로 거래소 지갑으로 보내면 안 되나요? 가능한 마이닝 풀도 있기는 한데 거래소 지갑은 종종 주소가 바뀌는 경우가 있으므로 추천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추가로 코인은 항상 해킹의 위험이 있으므로 키스토어와 비밀번호를 항상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현금화 할 경우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이더마인 마이닝 풀에서 마이더 월렛으로 자동으로 보내질 때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이더 월렛에서 국내 거래소 지갑으로 보내는 출금 수수료는 자동으로 계산되는데 최소 0.00002 이더, 약 5,000원 정도 소모됩니다. 받은 코인을 거래소에서 판매해서 현금으로 만드는 수수료는 업비트 기준 0.05%입니다. 아닙니다. 10년 전의 CPU와 8기가 램이라도 우리가 아는 이더리움 CPU 채굴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추가 꿀팁, 그래픽카드의 부하를 줄이는 방법으로 채굴을 하다가 컴퓨터를 끌 경우에는 채굴 CMD를 종료하고 애프터번의 설정을 원래대로 변경한 다음 10에서 20분 정도 후에 컴퓨터를 꺼주시면 좋습니다. 그래픽카드의 냉납 현상은 급격한 온도차에 의해 생기므로 일반 설정으로 변경하여 온도차를 완화시킨 다음 PC를 종료한다면 유의미한 냉납 현상의 예방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주의사항으로 3080과 3090의 경우에는 메모리 정션에 온도 이슈가 있으므로 WH 모니터 등 온도 체크 프로그램을 통해 메모리 정션 온도가 100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채굴 컨텐츠는 이 정도면 거의 다 한 것 같네요. 코인 관련 영상은 다른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코인이 모이면 현금화를 하고 소고기를 사먹는 추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100% 시청자분들의 응원으로 제작됩니다. 앞으로도 2040의 행복한 인생 설계를 위한 신선하고 유익한 영상, 궁금했던 내용들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